번째 강의 표현대리 보겠습니다. 표현대리 성질이 무권대리죠.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대리 책임을 물으려면 유권대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표현대리 주장을 따로 해야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전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 법리를 여기다가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근데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책임에서만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생기는 문제인 거지 과실상계가 표현대리에서 나오면 안 되죠. 이건 또 채권법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표현대리, 그러면 세 가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권한을 넣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명의되어 했을 때 문제가 되죠. 근데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이게 명의대여가 되죠. 이런 경우에도 될 수 있다. 이 사례를 좀 기억해 두시면 쉬운데, 호텔 등의 시설 이용 우대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사고 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 대리권 준 적 없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선무여야 돼요. 상대방이 선의부가 실해된다. 이거는 우리 표현대리 세 가지 125조, 126조, 129조 표현대리에서 다 똑같죠. 상선무여야 돼. 적용 범위가 여기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특히 두 가지 비교해서 봅니다. 임의대리에서는 항상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법정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문제인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여가 임의대리를 전제로 한 표현이잖아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126조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여기에서는 그것이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복대리가 나오면 다 적용돼. 125조, 126조, 129조 여기에서 다 적용돼. 근데 이게 116조, 129조 가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복대리가 나오면 언제나 표현대리가 돼.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된다. 자,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 가시는데, 권한을 놓은 표현대리는 월권대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사고를 쳤을 때, 월권에서 사고를 쳤을 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반드시 대리권이 있어야지 되죠. 대리권이 없으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대리인이 복대리인이어도 되는 거죠. 다 된다.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으로서의 적격성이 문제되는 경우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A번 판례가 사자예요. 근데 일부러 사자를 먼저 소개를 했는데 사자여도 다 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는 뭐 부부간 일상 대리권이 있는데, 법정 대리권도 일상 가사 대리권도 법정 대리권의 일종이에요.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냥 봅니다. 공법상 대리권, 제 129조의 표현 대리권, 그냥 이걸 근데 외운다기보다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어야지 되죠. 그래서 대리행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가 되려면 현명이 있어야지 되죠. 근데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의 성명을 함부로 쓰는 거죠. 그랬을 때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유추 적용을 인정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게 우리 옆에 있는 거,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은행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률을 유추증할 수 없다 그랬는데 유추증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사례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강행법규 위반이면 안 되는 거죠. 강행법규 위반이면 안 된다. 우리 대리권이 있어도 강행법규 위반이 되면 무효인데 뭐 이 경우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확정적 무효가 돼버려. 우리 증권회사와 관련해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하는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가 아예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거 보시고 또 한편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이 표현대리 권한 규정 이게 준용될 수가 없다. 교회 재산이 총유 재산인데 총유 재산은 이게 사원총회 여기서는 이제 교인총회가 되죠. 교인총회 결의를 거쳐서 해야지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물권법에 있는 규정인데 물권법이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월권행위 동종유사일 필요가 없어. 요건 좀 사례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등기신청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대물변제를 했대. 전혀 동종유사가 아니죠. 그래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서 제3자가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우리 이제 보통 병이 되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병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선의무과실해야 돼.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의무과실 이것이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건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나 선의무과실로 했어 라고 이것을 주장 증명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나와 있는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와 관련해서는 회사를 그만두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리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나중에 또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될 건데 그것을 넘는 행위를 했어. 그때는 제126조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선무가 나왔잖아요. 상선무 봐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복대리인이 나오면 언제나 된다고 했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